수학 문제 풀이 10개명 여섯 번째, 그래프는 해집합을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 네 번째에서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가 모두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방정식의 해가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를 얘기했어. 자, 이번엔 여섯 번째로 뭘 얘기할 거냐면 그래프가 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가 해라고. 이게 납득이 안 가지. 왜 그래프가 해인지. 근데 이게 그래프가 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그래프가 해인지를 몰라. 자, 쉬운 얘기부터 해보자. 이렇게 생겼어. 자, 이게 1차 함수 관점에서 바라보면 1차 함수인 거고, 이걸 방정식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야.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나오네, 이런 거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3 나오네, x에다가 1.01 대입하면 2.01 나오네. 이게 이제 함수로서의 관점인 거고, 방정식에서 관점은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그러니까 해야. 이게 해인 거야.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3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그러니까 이게 해인 거지. x에다가 1.01을 대입하고 y에다가 2.01을 대입하면 등식 성립해. 그래서 해인 거지.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이 모든 해를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면, 이 모든 해를 나타내라고 그러면 내가 미쳤어, 이걸 어떻게 나타내 그러겠지. 근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고 말했던, 꼬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말했던 데카르트가 좌표평면을 개발하면서 이 모든 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지. 자,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며. 그러면 아이쿠, 이 점을 찍어요. 해를 나타낸 거야. 이 점을 찍어요. 해를 나타낸 거야. 해를 나타내. 뭐 대충 이쯤 찍히겠지. 그리고 이걸 다 찍어.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프지. 근데 이 그래프가 결국은 뭐라고? 해다. 그래프는 해야. 그래프는 해. 근데 사람들이 그래프가 해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를 어려워해요. 자, 고등학교 1학년 함수 단원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 이게 그래프의 정의야. 이게 그래프의 정의. 좀 말을 내가 길게 자세히 하고 싶은데, 길게 자세히 하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내가 지금 말을 좀 짧게 하고 있어.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 조금 이해해줘. 자, 이거 보면 여기도 할 말이 많아. 여기도 뭐 집합이 뭐고 할 말이 많은데 그거까지 얘기하면 말이 너무 길어져서 짧게만 얘기할게. 이건 XY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지. 어떤 집합? 이 등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게 뭐야? 그게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야. 물론 여기다가 뭐 X는 실수 있게 적혀 있는데 그건 안 적을게. 이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야. 이게 방정식의 그래프의 정의야. 이 등식을 만족하는 XY 순서쌍들을 모아놨어. 그게 방정식의 그래프의 정의야. 그래서 뭐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그 방정식의 그래프의 정의, 1차 함수, 2차 함수,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때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 근데 뭐 사실 대동소이해. 이렇게 정의하나 이렇게 정의하나. 그래서 보통 책에서는 이걸 그래프라고 표현하고 이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도 그래프라고 그래.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근데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게 그래프인지는 모르고 있지. 이것만 그래프인지 알고 있지. 물론 나도 일상생활에서 이걸 그래프라고 그래. 이걸 그래프라고 하진 않아. 그런데 나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
그래프는 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그래서 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해집합이라고 하고, 참 이 해집합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게 많지만 생략하고 꾹 참고 생략할게. 해집합에 대해서 해줄 얘기는 많지만 그래프는 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고, 그래서 이러한 해들을 모아놓은 순서쌍들이 그래프인 거야.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이것이 이 방정식의 해지? 그치? 근데 이 방정식의 해를 내가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면 어떨까? 요게 이 방정식의 해야. 어색해? 처음 보는 것 같아? 물론 이건 처음 볼 거야.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건 아마 처음 볼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이 비슷한 일을 했어. 언제 했을까? 언제냐고? 부등식 풀 때 그랬지. 이 부등식의 해는 이거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냈지. 이렇게. 아니, 내가 말했잖아.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 다 똑같다고. 아니, 부등식의 해를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낸다면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똑같지 뭐. 근데 이렇게 적혀있는 책은 못 봤을 거야. 나도 못 봤어. 하지만 방정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점으로 찍는다. 이 아이디어랑 방정식의 해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찍는다. 이 아이디어랑 내용이 어때? 똑같잖아. 메인 테마야. 서로 달라 보이는 게 똑같아. 메인 테마. 내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해라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프는 뭐라고? 해라고. 그래프는 해야. 이렇게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면 당연히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래프의 메인 테마. 자, 우리 방정식 단원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단원을 생각해 보면, 방정식 단원 맨 앞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게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이게 나오지. 방정식 단원의 앞단원의 문제가 이거야. 뒷단원 문제는 뭐일까? 기억나니? 뒷단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가 뒷단원의 내용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 배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을 해로 갖는 뒷단원 방정식을 구하라. 또는 뭐 이거를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좀 어려운 문제 나기도 하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지. 이걸 마이너스로 해주자. 이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요거를 두 분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단원의 앞부분은 식을 주고 근을 구하라고, 방정식 단원의 뒷부분은 뭐야? 근을 주고 식을 구하라. 근을 주고 식을 구하라. 함수도 똑같아.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아. 똑같다가 메인 테마라니까. 사람들이 이게 똑같다는 걸 모르니까 단어마다 다 따로 습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지지. 똑같아. 단원에 무관해. 함수 단원, 그래프 단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앞부분 무슨 내용이냐면 식을 제시해주고 그래프를 그려라.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제시해줘. 1차 함수 제시해주고, 야 이거 기울기 구해라, x절편 구해라, y절편 구해라, 그래프 그려라. 근데 뒷단원은 어떤 문제가 나와? 그래프를 제시해주고, 혹은 그래프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해주고, 야, 기울기가 3이고 1,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혹은 그래프에 관련된 정보를 제시해주고 그래프를 구하라가 뒷단원 문제야. 이게 똑같은 양상이라는 게 느껴져? 방정식을 주고 해를 구하라. 해를 주고
방정식을 구하라. 함수를 주고 그래프 그려라. 그래프는 해. 그래프를 주고 함수를 구해라. 그래프는 해. 이게 양상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방정식으로부터 해를 구하고 해로부터 방정식을 구하는 걸 둘 다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식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로부터 식을 구하는 걸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야. 근데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이 능력을 사람들이 향상시키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프 그리는 건 매우 중요해. 그래프 그리는 거. 자, 근데 지금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야. 뭔 그래프에 관련돼서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겠지만, 이게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야. 수학 문제 풀이 10개 중에 5개가 그래프라고? 5개가 그래프야. 왜 이렇게 그래프의 비중이 높냐라고 물어보면, 수능 문제에서 대략 20문제가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야.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겠지. 자,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거.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 똑같아. 수능 문제 중에 방정식 안 들어가는 문제, 함수 안 들어가는 문제, 부등식 안 들어가는 문제, 그래프 안 들어가는 문제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어? 경우의 수? 확률? 뭐가 있어? 거의 없어. 미분? 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함수와 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고, 적분도 마찬가지. 수학 2 수준의 다항함수 미분 적분도 마찬가지고, 미적분 수준의 것도 마찬가지야. 기하 뭐 원의 방정식, 그 그래프잖아. 뭐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다 그래프. 벡터? 벡터도 나중에 그리잖아. 좌표 평면이 나타나서 그리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아닌 걸 찾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그래프는 정말 수학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에 익숙해져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래프를 매우 싫어해. 함수를 매우 싫어하고 그래프를 매우 싫어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풀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프는 정말 능숙하게 잘 그려야 돼. 그래프를 능숙하게 잘 그리지 못하면 수학 문제를 잘 못 풀어. 자, 다시 강조. 그래프.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는 그 그래프. 그래. 이게 그래프지 하는 그 그래프. 그 그래프가 뭐라고? 해라고. 그래프가 해야. 그리고 그래프가 해라는 걸 알면 정말 많은 문제가 쉽게 풀려. 그래프가 해라는 걸 모르면 정말 문제가 어렵게 풀려. 내 스스로의 경험도 그러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내 스스로의 경험도 그러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느낀 경험으로도 그런데, 함수와 그래프를 잘 다루는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뭐 교과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교과 과정이 계속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교과 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학 성적이 올라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 근데 함수와 그래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잖아. 그러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도 수학 성적이 계속 떨어져. 그래서 내가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1차 함수 진짜 중요하다.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2차 함수 정말 중요하다. 고등학교 1학년도 1차 함수, 2차 함수 또 반복해서 배우지.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또 배우고, 원의 방정식 또 배우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이제 미분 들어가면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막 이런 거 배우지.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주제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수학 문제의 모든 것이야.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